자, 메타가 어디에 그럼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한마디로 뭐냐, 메타가. 이걸 먹으면 어디에 좋으냐. 그거를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메타라는 제품은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지방 대사와 관련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물론 이거가 다는 아니지만 딱 찝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지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의 80%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는 많은 이제 건강보조식품들이 대부분이 다 이 심혈관계에 관련된 제품이고, 또 우리 회사에서 파마넥스에서 만드는 제품도 이 심혈관계 질환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심혈관계 질환이 이게 원흉이 뭐냐? 딱 한마디로 이 심혈관계 질환이 왜 생기느냐?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어요. 지방입니다. 지방과다입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어렵게 설명을 해도 딱 한마디에 지방과다입니다. 이 이상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가장 이제 약한 심혈관계 질환이 고지혈증이에요. 요거는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완벽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설명을 들으시려면은 제 건강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 건강 강의 따로 들으세요. 여기서 오늘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이게 혈액이 흐르는데 여기 가서 이렇게 지방이 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지방이라는 건 결국 중성지방이죠. 그렇죠? 중성지방이 뭔지 이런 거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제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혈액이 흐르는데 중성지방이 껴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혈액이 끈끈해지죠. 그러니까 결국 혈액이 끈끈해지니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심혈관계 질환이. 자, 그러다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돼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사실 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라 얘는 이제 호르몬의 원료고 세포 구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 이제 LDL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인데 얘가 쉽게 산화가 돼서 혈액을 뭉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혈액이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지방까지 이렇게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또 흘러다니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지나면 고혈압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흘러다니는 이 피들이 나중에 이제 잘 흐르지 못하고 어디 가서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 이렇게 쌓입니다. 혈관 벽에 가서. 그러면 여기도 물론 지방하고 이런 게 뭉쳐서 쌓이는 거죠. 지방하고 막 콜레스테롤 이렇게 덩어리가 뭉치는 거죠. 이렇게 쌓이게 되면 혈액이 이 부분을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 부분을 지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혈압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뭉친 혈액이 혈관을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당뇨가 나오는데 당뇨는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혈당이 상승하잖아요. 혈당이 상승하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이 세포를 자극해요. 세포를 자극하면 세포가 열리면서 이 당이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만약에 이 표면에 가서 지금 뭐예요? 지방이 많은 거죠.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에 가서 이게 지방이 쌓인다는 거예요. 세포 표면에 가서 지방이 쌓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방이 몸에 많으면은 혈관도 막고 이 세포까지 막아버리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이 자극이 어려워요. 자극이 안 돼요. 그럼 이걸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슐린 민감도가 저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당이 들어갈 수가 없죠. 인슐린이 세포벽을 자극해야 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뀔 텐데 당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당이 태워지지 않으니까 혈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음.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면은 이렇게 막 혈관이 막힌 데다가 혈당까지 높게 유지가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서 피가 안 통하고 결과적으로 피가 안 통하는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야 되고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기본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심혈관계 질환이 뭐 뇌졸중도 있고 뇌경색도 있고 뭐 심근경색도 있고 그런데 다 혈관이 지방으로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걸 다 어렵다고 전부 다 이걸 따로 뭐 이렇게 그 뭐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지방과다 이거밖에 없어요.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병원에 가서 이거를 이제 치료하겠다. 심혈관계 질환을 뭐 질병이라고 상관없고요. 병원 약을 먹고 이거를 해결하겠다. 병원 약을 먹고. 자, 그럼 병원에서 어떤 약을 주냐면 첫 번째 주는 게 뭐냐면은 항혈액 응고제예요. 자, 앞에 이렇게 혈액이 뭉쳤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혈액이 뭉친 거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뭉쳐 다니다 보면 응고가 딱딱하게 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혈액이 응고되는 거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혈액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몸 내에서 인체 내에서 출혈이 생길 경우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특히 뇌출혈 같은 게 있을 경우에 큰일 나는 거예요. 뇌출혈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응급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약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는 겁니다. 와파린 같은 거라든지 아스피린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와파린이라든지 아스피린 같은 거죠. 자, 이런 거 장기적으로 먹으면은요 혈액에 응고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의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의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거를 갖다 자꾸 주느냐?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걸 또 주냐면은 혈관 확장제를 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고혈압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혈관이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이렇게 막혀서 고혈압이 발생이 됐을 때 이렇게 막혀서 고혈압이 발생됐을 때 이쪽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넓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잘 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확장되는 거냐면은 일산화질소 요거를 발생시키면은 요게 이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피가 또 잘 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혈관이 넓어졌으니까 혈액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혈액순환이 됐다고 해서 혈관벽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이 또 혈관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뭉쳐 있는 혈관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졌나요? 이거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주는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완화. 그러니까 치료제가 아니에요. 심혈관계 질환이. 그러니까 모든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심혈관계 질환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이게 뭐냐면은 이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뭐에 있냐면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지만 심혈관계 질환이 치료가 되는 거지. 이와 같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병원 처방을 갖고 절대로 개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생활 습관이 과연 뭐냐? 첫 번째, 칼로리 과잉 섭취. 두 번째, 운동 부족. 세 번째, 영양소 결핍입니다. 이 영양소 결핍이라는 거는 지방을 태우고 그 다음에 칼로리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칼로리원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이 세 가지가 원인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모든 심혈관계 질환은 지방으로부터 시작된 거고요. 모든 심혈관계 질환은 지방으로 시작된 거고 심혈관계 질환이 생긴 그 지방이 만약에 생기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잘못된 생활 습관, 식습관 이 세 가지 칼로리 과잉 섭취, 운동 부족, 영양 결핍입니다. 자,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건강보조식품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바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제품들인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이 세 가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건강보조식품으로 나와서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냐면 심혈관계, 뭐 고혈압도 좋아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모두 낫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 두 장은 여러분 완전하게 꿰차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어.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우리 회사 제품을 봅시다. 어떤 제품들이 있나? 오버드라이브가 있어요. 자, 요거는 아까 얘기한 3번 항입니다. 3번 항. 요거. 영양소 결핍을 채워주는 건데, 자, 요거는 제가 여기다 3번 항이라고 쓸게요. 3번 항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은 칼로리원이 되는 거 있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요거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축적을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너무나 많이 먹게 칼로리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회복이 에너지가 생산되니까 피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운동 전후에 먹고 이러는 게 뭐예요? 이 칼로리원을 태워서 에너지를 바꿔주니까 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제가 깊게 설명을 많이 못 드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마린 오메가가 있죠. 또는 옵티멈 오메가. 이게 오메가3 지방산이죠. 자,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1, 2, 3번에 관계가 된 게 아니라 요거는 어떤 거에 관계가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혈액이 뭉친 거 있지 않습니까? 뭉친 혈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왜 어떻게 뭉친 혈액을 풀어주나 이런 거는 제 그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들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혈관 막힘의 원인인 LDL과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분해 배출해주는 역할 해주는 게 콜레스테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유스가 있죠. 자, 유스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이런 에너지 대사 기능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그 중에 한 기능이 하나의 역할이 에너지 대사 기능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리셋시켜주는 거예요. 유스가 하는 거는요. 그래서 지방하고 당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유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피부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눈에 관련된 거, 뭐 뼈, 관절, 뭐 면역 다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R2가 있죠. R2가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앞에서 제가 뭐라 했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당을 태운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미토콘드리아에 관련된 유전자를 리셋시켜서 이게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니까 당을 에너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럼 결과적으로는 혈당도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생산되겠죠. 그렇죠? 요게 R2입니다. 그다음 TR90이라는 거 있죠. 자, 이거는 지방분해 유전자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쉽게 분해되도록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 생성 유전자. 그래서 근육을 생성시켜서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킴으로써 지방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식욕 조절 유전자가 있죠. 자, 요거는 그 식욕을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식욕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렙틴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함으로써 요거는 칼로리원의 과잉 섭취를 억제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여섯 가지 제품이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냐? 당, 지방 이런 걸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제품은 어떻게 뭐 조합을 해서 먹냐에 따라서 이제 그 몸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또 경증, 또 중증, 또는 무슨 어떤 심혈관계 질환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먹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80% 우리 모든 질병의 80%에 해당하는 심혈관계 질환이 개선이 되게 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나와 있던 심혈관계 질환에 관련된 제품군이에요. 각각의 포지션이 다 틀리죠.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지방을 줄이고 당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체지방을 감소시켜주고 하는 거지만 이 6가지가 전부 다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심혈관계 질환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군이다. 이 포지션이 이게 다 각각 다른 겁니다. 역할이. 자, 여기에 이제 메타가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여기 이제 메타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이 메타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앞에 거랑 다르게 지방대사, 우리 몸에 지방대사 조절 물질, 지방대사 조절 물질 생성을 촉진시켜 주는데 어디서? 장내에서. 자, 지금까지 장을 이용해서 장내 어떤 역할을 이용해서 장내 역할을 이용해서 혈당을 조절해주고 지방대사를 해주는 제품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장내 미생물군들을 조절해주고 또 퍼플 안토시아닌 같은 그러한 제품을 이용해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지방대사 조절 물질을 생성시켜주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제품이 된 게 바로 메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도 결과적으로 지방대사, 그러니까 그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시켜주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여기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메타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지방대사의 조절 물질을 활성화시키느냐? 첫 번째, 장내 미생물. 요거 하나가 있죠.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 그 하는데 이 장내 미생물 중에서 어떤 거냐? 특히 어떤 거냐? 지방이나 당대사에 관련된 미생물. 여기 초점을 맞춰준 거죠. 여기 초점을 맞춰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이 미생물들의 먹이 여기로 해서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혈당이나 당을 조절해주는 식물성 식이섬유를 추가해 준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퍼플 브랜드가 들어가는데 요거 세 가지가 들어가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지방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 리셋 시켜주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지락이란 말이 들어간 거죠. 에이지락 기술이 들어간 거죠. 지방 대사 관련된 유전자를 리셋 시켜주고 그다음 항산화를 시켜줌으로써 항산화. 이게 이제 지방의 이제 과다에서 지방 과다로 인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그 활성산소 이걸 억제시켜줌으로써 장내 미생물이 잘 생존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뭉친 혈액을 풀어주는 건데 이 뭉친 혈액은 술이나 또는 뭐 고기 이런 걸로 인해서 양이온 이게 이제 혈액을 뭉쳐준 거거든요. 뭉친 혈액. 우리가 술이나 고기 이런 걸 많이 먹어서 그 양이온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 양이온에 의해서 뭉쳐진 혈액을 얘가 퍼플 브랜드가 음이온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메탄은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메탄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심혈관계 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각각의 어떤 효능이 다 있지만 특별히 메타는 장내 역할 이거를 강조시킨 거다. 장의 역할을 강조시킨 거다. 장의 역할. 그래서 우리 장에서 하는 미생물과 장내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시켜서 심혈관계 질환을 완화시키도록 만들어준 제품이 메타다.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서론이 길었는데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줘야 메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또 이제 메타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메타가 이렇게 이제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장내 미생물의 역할로 이런 게 가능해지는지.
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자, 이건 미생물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부하 미생물을 얘기하는 마이크로부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얘기하는 바이옴. 요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가 요거가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근데 이제 장내 미생물은 약 1000여 종류가 나쁘거나 좋거나 상관없이 장내 미생물이 약 한 1000여 종이 있고요. 뭐 마리수로는 뭐 1000조 마리가 있대요. 무게로 따지면은 약 1.5kg 정도. 요 정도 되고요. 여기는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유익균은 사람과 공생관계, 서로 도움을 주는 공생관계에 있는 거고 유해균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기생관계에 있는 그냥 얘놈만 그냥 우리한테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기생관계에 있는 거를 유해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와 공생관계에 있는 유익균이 약 65%, 그리고 유해균이 약 35%. 이런 비율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장이 건강한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설명만 들어서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 특수 촬영을 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꼼질꼼질하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보세요. 굉장히 막 바글바글하죠. 물반 고기반처럼 굉장히 바글바글하죠. 이게 전부 다 미생물들이에요.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장 속에 또 우리 몸 속에는 우리 장 속에는 여기 흘러다니는 건 요건 지금 적혈구가 흘러가는 겁니다. 피가 이렇게 많은 어,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세균들이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장에서 허식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미생물 생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동시에 존재한다. 근데 유익균이 약 한 65%, 유해균이 한 35%, 뭐 이런 정도 돼야지 이게 안정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 유산균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요거는 장에서 서식하는 유익균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장에 서식한 유익균이든지 유해균이든 상관없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성분입니다. 아까 미생물 보셨지만 살아있잖아요. 꼬물꼬물꼬물 살아있잖아요.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먹고 사는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인데 보통 유익균의 경우에는 식이섬유라든지 또는 우유 같은 게 주식이 되고요. 그다음 유해균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이가 되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생소한 개념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장내 미생물이 생산하는 물질로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메타는 바로 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여기에 굉장히 그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면 자, 이와 같이 이제 하얗게 된 데 이렇게 그 막대기 같은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막대기 같은 게 요게 미생물이에요. 요게 자, 요게 이제 요 막대기 같이 생긴 거 요게 이제 미생물. 그러니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이 하얀 게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고요. 자, 여기 하얗게 내뿜는 물질, 미생물이 내뿜는 물질, 분비물. 자, 이걸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이다 또는 유익균이다 하는 이제 그 지금까지 알려진 자, 유익균의 효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시중에서 팔리는 유산균들 또 우리가 과거에 팔았던 여러 가지 유산균들의 효능과 같은 건데 첫 번째는 얘를 먹으면 장 건강이 좋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 건강.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장내 그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 장내 미생물 같은 걸 억제함으로써 설사라든지 변비를 예방해주고 자,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은 자, 면역을 증진시켜주죠. 여기 그 장에는 장의 그 육모세포에는 장의 육모세포에는 인간의 면역세포 중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70%가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음식물을 통해서 유입되는 세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각종 알러지 질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면역을 증진시킴으로써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그 장내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해 주죠. 그래서 이 유해균이 분비하는 물질, 유해균이 분비하는 물질로 인해서 이 유해균이 분비하는 물질로 인한 질병을 예방해 준다는 거죠. 자, 요런 게 이제 그 보통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그 유익균의 효능이었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장내 유익균은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번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려진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면역 질환이 뭐가 있는지 뭐 리스트를 여서 또 다 적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갈 텐데 뭐 적어보죠 뭐. 이래서 관절에 일어나는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피부에서 일어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건선이라든지 또는 백반증이라든지 루푸스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그 귀의 평형감각 여기서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건 메니에르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항진 그러니까 이 자가면역에 의한 항진 그 다음에 자가면역에 의한 저하 요거를 우리가 특별히 요거는 이제 그 항진병은 그레이브스병이라고 그러고요. 요건 하시모토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소장, 위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건 우리가 배체뜨병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소화기관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크론병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침샘이라든지 침샘물 공격해서 구강건조증 그다음에 눈물샘을 공격해서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자가면역이 왜 생기느냐? 자, 이게 이제 T세포의 과잉 반응 때문에 그러는데 원래 T세포라는 거는 이 T세포는 진단세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있다든지 또는 세균에 감염된 세포가 있다든지 자, 이런 세포들을 진단하고 다니다가 뭐 정상세포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T세포는 암세포라든지 또는 이 세균 감염된 세포 여기에만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묻힙니다. 사이토카인을 묻히면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 NK세포 같은 것이 와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죠. 그 다음에 일단 우리 몸에 또 다른 킬러세포들, 대식세포라든지 이런 그 킬러세포들이 이런 감염세포를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몸속에 암세포가 계속 생기지만 이 암세포를 T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묻히고 NK세포가 공격함으로써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T세포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NK세포 면역이 떨어지면 우리가 암이 발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누구나 다 암세포가 생길 수 있고 누구나 다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암에 걸리고 누구나 다 병에 걸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면역이 높아지면. 자, 그런데 이제 T세포가 과잉 반응을 하게 되면 이 건강한 정상세포에도 사이토카인을 발라버려요. 사이토카인 이렇게 발라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이든 말든 상관없어. 무조건 사이토카인만 발라있으면 우리 킬러세포들이 와서 죽여버려요. 이게 공격합니다. 이게 뭐다?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했느냐? 어디를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이런 여러 가지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를 공격하면 루푸스, 평형감각 공격하면 메니에르. 그러니까 병원에서 말을 다 다르게 얘기했지만 이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T세포 과잉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를 공격했느냐에 따라서 의사들은 말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왜 T세포가 이게 그 과잉 반응하는지 의사들이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 중 클로스트리디움균이 있어요. 요런 균이 있는데 이 클로스트리디움균이 분비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생물이 분비하는 물질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했죠. 이 분비하는 이 물질이 조절 T세포를 생산해서 조절 T세포가 과잉 반응하는 T세포를 진정시키더라. 이렇게 되면은 자가면역 질환이 사라지더라.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억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사들이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단순하게 장내 미생물인 클로스트리디움균 요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요게 잘 성장하도록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가면역 질환이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연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좀 이제 조절 T세포가 이제 만들어진 과정 이런 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이제 통제불능 상태인 면역세포를 담은 귀한 영상. 요게 T세포예요. 면역세포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물질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죠. 이 물질 때문에 다른 면역세포들도 과한 자극을 받고 해가 되지 않는 것들까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T세포인데 이 T세포가 지금 과잉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장내 미생물 얘네들을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네요. 음식을 먹으면서 바쁘게 무언가를 배출합니다. 온몸에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정보 전달 분자입니다. 이때 보내는 메시지는 진정하라죠. 이 정보 전달 분자가 장의 벽을 통과해 들어갑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동그란 물질은 장을 보호하는 면역세포들이죠. 면역세포가 메시지를 전달받고서 변신합니다. 우리 면역 체계를 감독하는 조절 T세포로 탈바꿈한 겁니다. 장 속의 클로스트리dium이 정보 전달 분자들을 전달하면 우리 면역 세포를 억제하는 조절 T세포가 생성돼요. 이 물질이 그 좋은 예인데 우리 몸에는 또 유익균만 있는 게 아니라 유해균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나쁜 경우가 또 있어요. 나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비만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비만균. 그 비만을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 우리가 식욕 조절은 어떻게 조절이 되냐면은 이게 시상하부액이 있고요. 자, 여기 포만중추가 있어요. 포만중추. 자, 우리가 식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위가 차게 되면은 위에서 포만중추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 나 이제 그만 먹고 싶어 하고 신호를 보내면 여기서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자, 그러면 식욕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과식이 방지가 되죠. 근데 이제 이 소장에 만약에 비만균이 살고 있으면 이 비만균이 내뿜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LPS라는 거예요. LPS. 자, 이게 이제 혈액을 따라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포만중추를 공격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렙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식욕 조절이 안 되죠. 그럼 과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만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 클로스트리디움균이 됐든지 또는 이 비만균이 됐든지 둘 다 얘네들이 뭔가를 분비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얘가 우리 건강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요즘 와서 연구의 가장 큰 그 연구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 미생물이 생산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와 질병과의 관계, 이게 이제 계속 연구가 되거든요. 이게 연구가 돼 갖고 옛날에는 무슨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장 건강이라든지 또는 면역 증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해균, 그러니까 유해균을 억제한다든지 이게 기존의 요게 기존의 유산균이라 그러면은 이게 기존의 유산균 제품이라면 이제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은 면역 질환에 관련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산하는 물질.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또는 알러지 질환. 자,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대사 질환. 고도 비만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또는 당뇨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방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그러한 성능이 들어가 있는 그 유산균 제품. 그리고 정신과 질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킨슨이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또 치매라든지 우울증. 이와 같은 질환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제품이 이제 앞으로 뜨게 되는 이제부터 생산이 되고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앞으로는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 이런 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메타가 그 기능을 해주고 있다. 획기적인 제품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장내 미생물의 이제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게 핵심이에요. 자,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해서 우리 몸에 좋은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거는 활성화시켜주고 비만균 같은 이런 나쁜 거는 억제시켜주고 그런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줄 거냐. 자, 이걸 관리를 안 해주면 단순하게 유산균 섭취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이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서구화된 식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칼로리 과잉 섭취, 영양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인간의 한국 사람들이나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이게 교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교란이 됐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단순하게 유산균만 섭취한다고 이런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원상복귀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한식에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이제 장에 많은 미생물들을 이 장에 많은 미생물들을 이제 보면은 뭐가 제일 많냐면 뭐 박테로이데스라든지 그다음에 프리보텔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페컬리박테리움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에 가장 많은 이제 3대 미생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박테로이데스보다 프리보텔라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이 프리보텔라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게 거꾸로 됩니다. 박테로이데스가 많아져요. 자, 그럼 박테로이데스가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이 박테로이데스는 체지방을 연소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감소시켜줘서 육식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이와 같이 박테로이데스와 프리보텔라의 이 균형, 이 박테로이데스와 프리보텔라의 균형을 잘 맞춰주면은 우리가 장을 건강하게, 우리가 육식을 하더라도 우리 몸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체지방이 증가 안 하고 혈당이 조절이 되니까 이때 이제 이때 이러한 것들 박테로이데스나 프리보텔라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퍼플 브랜드가 역할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 퍼플 브랜드가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퍼플 브랜드에 우리가 안토시아닌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까지 얘기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간 빨리빨리 진행해 봅시다. 안토시아닌 같은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항산화제거든요. 이게 항산화 성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칼로리원 섭취가 증가하면은 자, 그러면 이 칼로리원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바뀌겠죠. 이때 활성산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가 장의 조직을 파괴해 갖고 느슨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 장내 미생물들을 사멸시켜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걸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걸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제 안토시아닌이 들어가게 되면은 안토시아닌의 이 항산화 성분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안정화시켜 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유익균이 활발하게 증식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각종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면역이라든지 또는 비만이라든지 또는 혈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내 유해균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조절 물질을
분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원활해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는 이런 좋은 유산균만 먹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퍼플 브랜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먹어서 장내 그 생태계를 좋게 이렇게 우리가 유지하게 됨으로써 면역에 관련된 질병, 비만 또는 혈당 또 유해균 이런 것들이 분비하는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조절 물질의 분비가 원활해짐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아까서 시간이 어떻게 되나? 요까지만 일단 빨리 하고선 해야 되겠네요. 요까지 이제 하고선 잠깐 저기 좀 듣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한식에 이제 세계적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을 보면은 한국 사람의 식사를 보게 되면 주식이 탄수화물입니다. 쌀. 그다음에 육류 소비량이 1인당 인당 육류 소비량이 세계 3위예요.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뭐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회식하면 전부 다 고기 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세계 2위예요. 이상하잖아요. 나쁜 거 다 먹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만이 아닌 확률이, 비만이 아닌 비율이, 그러니까 비만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비만이 아닌 비율이 또 세계 2위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주식으로 먹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연구가 요새 많이 되고 있는 게 김치 유산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종 이제 발효식품, 한국의 발효식품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좀 보여드리고 동영상 보여드리고 이제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장내 미생물도 모두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시간 차이를 두고 세 가지의 식단을 섭취하게 했다. 일정 기간 동안 각각의 식단을 섭취한 뒤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한식을 먹었을 때만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고 다양해졌다. 특히 김치를 먹었을 때 유익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서구화된 식습관 외에도 특히 한국인의 경우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흰쌀밥 위주의 식습관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초래한다. 장 속에는 미생물뿐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이 상호작용하며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토피, 갑상선 등의 면역 질환, 비만과 당뇨 등의 대사 질환, 그리고 우울증과 파킨슨 등의 뇌 질환까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다양한 질병과 연결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A lot of data right now is showing that as humans have led an increasingly industrialized life with packaged processed food, antibiotics, C-sections, that even in healthy people, we have done tremendous damage to the gut microbiome. And it's possible that all of us in the industrialized world are walking around with a microbiome that is a bit disturbed, that's a bit problematic, and driving us towards some sort of disease eventually. 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고 그거를 재생시키고 좋게 만드는데 한국에 이 김치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한 제품이 이제 또 메타에 반영이 되는데 유산균 중에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FDA에서 인증하는 좋은 유산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락토바실러스고요. 또 하나는 비피더스입니다. 이 두 가지가 FDA에서 승인하는 좋은 유산균인데 지금까지 좋은 유산균의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산에 강해서 장까지 잘 살아 내려가야 된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장 부착력이 좋아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번식력이 우수해야 된다. 자,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유산균들은 우리는 3회 강에서 장까지 잘 도달한다. 뭐 장부착력과 번식력이 우수하다.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유산균 제품의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갖고 이제 더 이상 이게 이제 마케팅 거리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런 거 갖고는 이런 조건으로는 우수한 그 유산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건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좋게 하고 그다음 특수한 건강과 질병 개선에 도움이 되는 특수 유산균을 요거를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이제 섭취를 해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 이제 추가의 조건을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건강과 질병 치료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요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이제 비로소 좋은 이제 그 유산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제 이 락토바실러스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그 락토바실러스가 약 11종이 있습니다. 11종이 있는데 여기는 뭐 카제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락토바실러스 카제이입니다. 그다음에 뭐 그 에시도필러스라는 것도 있고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안 쓰겠습니다. 시간도 좀 없고 그래서. 그다음 불가리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루텔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살리바리우스라는 것도 있고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 여기에 한 종류가 퍼멘텀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퍼멘텀. 이 퍼멘텀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 퍼멘텀 중에서도 스웨덴 여자 장에서 이 장에서 추출한 특수한 퍼멘텀 그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유산균을 요걸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고 불렀냐면은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PCC 요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새로 학명을 붙였는데 요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PCC 요거를 갖고 만든 제품이 이게 뭐다? 프로바이오 PCC예요. 그래서 프로바이오 PCC의 이제 그 장점은 뭐냐면은 뭐 설사를 예방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면역을 증진시켜줘서 그 면역을 증진시킨다든지 그래서 알러지를 이제 억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로 감염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효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 PCC는 그냥 설사를 뭐 자주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또는 알러지 질환이 있는 사람, 요로 감염이 있는 사람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 프로바이오 PCC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거는 락토바실러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먹는 김치에 굉장히 좋은 유산균들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의 유산균은 메타 유산균은 첫 번째는 김치 유산균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플랜테rum이라는 게 있는데 플랜타룸이요.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장내 가스가 차는 거라든지 이렇게 복부팽만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알러지 억제라든지 아토피 같은 그런 알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름살, 그다음에 그 간 기능 이런 효능이 있는 그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람노서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특히 얘는 여성 질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면역을 증대시켜 주고요. 세균 억제 기능이 있어 갖고 그 질염이라든지 또는 장염 이런 걸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김치 유래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유 유래, 모유 유래 유산균이 있는데 요게 이제 비피더스. 그래서 얘는 산에 강하고요. 그다음에 살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균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이제 염증 질환 억제하는데 이런 걸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룸,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그다음에 비피더스 한 종류가 이 세 가지가 이제 메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메타 포함 세 가지 유산균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이 메타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유산균이 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저기가 빠졌네. 요거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요게 지방 분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유산균이 이제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장내 그 유익균 생성 환경을 생장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장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많이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면역 질환 중에서도 알러지 질환뿐만이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까지도 개선의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라든지 당, 이거를 분해 또는 배출 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또 이 메타에 있는 유산균들이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주름살이라든지 그 간 기능 개선 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세균 억제 그래서 염증 또는 세균성 질환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유산균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바이오틱스가 이제 있는데 자,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이게 그 장내 미생물의 먹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 첫 번째가 이제 뭐 락츄로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식약처 개별 인증 식품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루에 식약처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하루에 650에서 3000 mg을 섭취하면은 유익균의 생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을 억제시켜준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츄러스라는 게 장내 그 미생물총 중에서 유익균의 생성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놀린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데 이놀린. 자, 요게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슐린이 있잖아요. 인슐린의 민감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거 혈당 조절이 용이해요. 그리고 지방이라든지 당을 갖다 흡착 배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방을 감소시켜 주니까는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칼슘 흡수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얘는요. 그래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이와 같이 이눌린이라고 하는 식물성 식이섬유와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 개별 인증된 나트로스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식물성 균사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그럼 요건 어떤 거에 포스트바이오틱스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락토바실러스 그 프렌타룸 이 유산균이 생산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요 물질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런 것들 아까 과민성 대장염, 가스, 뭐 알러지, 주름살, 간 기능 개선, 지방 분해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얘를 먹게 되면은 자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장에 안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산하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어떤 그 건강에 효과를 주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먹고 유산균을 먹고 이렇게 장에 안착해서 증식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다음에 사람에 따라 장의 환경에 따라서 장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제전화 그 앞에 그 나라 코드도 8이잖아요. 8이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 좋아하면. 자, 그래서 이거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이걸 바로 섭취한다는 거야, 이거를. 이걸 즉시 섭취하면은 효과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하루 이틀 있다가 벌써부터 효과가 나나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식물성 유산균 균사체, 이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 이 식물성 유산균 균사체에 의해서 이 빨리 효과가 나오면서도 또 이제 그 이후에 들어온 유산균들이 지속적으로 안착을 하고 계속적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산해내고 하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빠르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 멘타다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저기 그 안토시아닌이죠. 음. 자, 이 퍼플 안토시아닌 브랜드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은 장에서 일어나는
지방대사 관련 유전자를 리셋시키는 지방대사에 관련된 유전자를 리셋시킴으로써 활발하게 지방대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에이지락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에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퍼플 안토시아닌이 들어가 있는 이제 첫 번째 효능이고요. 이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억제함으로써 장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들을 보호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여기 두 가지 작용을 이제 퍼플 안토시아닌 브랜드가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이제 성분들이 세 가지가 뭐가 있느냐? 죄송합니다.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블랙 커런트가 있고요. 요게 이제 양까마 까치밤 나무인데 여기에는 비타민 C라든지 B5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미네랄까지 들어가 있고 칼슘이라든지 철분 이런 게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성분으로서 안토시아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페놀 성분들이 들어가 있죠. 이 폴리페놀은 성분은 티그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들어있어서 이 효능은 인후통을 이제 완화시켜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감소 그 다음에 녹내장 완화 갱년기 증상 완화 그 다음에 생리통 그 다음에 혈액응고 방지 그러니까 이거 결국 혈액순환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효능이 있는 블랙커런트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빌베리. 요게 이제 1000년 동안 유럽에서 약재로 사용해 갔고요. 특히 이제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2차 대전 때 야간 공습을 위해 영국 공군에게 그 야간에 눈을 이제 밝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간 시력 개선 목적으로 섭취했던 이런 이런 어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그런 제품이고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플라보노이드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이것도 이제 효능이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이제 죽상 이제 끈적끈적하다는 그릴게요. 죽상 동맥 경화를 개선시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력 향상, 그다음 노화 방지, 뭐 이런 데 이제 도움을 주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우리가 흑미, 그러니까 블랙라이스, 이런 건 이제 비타민 B라든지 C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토시아닌이 들어가 있어 갖고, 뭐 위에 거랑 뭐 비슷한 그런 효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를 그럼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그 설명을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타에는 에이지랑 메타라고 써야 되겠죠. 자, 에이지랑 메타에는 첫 번째 이제 뭐냐면은 그 지방대사 유전자를 리셋시키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어?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눈 건강, 요 도움되는 퍼플 브랜드가 들어가 있다.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드가 들어가 있다. 자, 결국 이게 이제 뭐냐면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대사증후군, 아까 얘기한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은 다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대사증후군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김치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서, 그다음에 모유유래, 자, 요게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 장 건강, 그다음 피부, 간, 그다음에 면역 질환, 그 알러지라든지 자가 면역이라든지 이런 거, 자,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유산균들이 들어가 있다. 기타 이제 그 유산균 머리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데, 락추로스는 요거는 이게 유익균 생장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이눌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혈당 조절이라든지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효능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타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그 좀 늦긴 했는데 도움이, 그러니까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 골수 이식을 하고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데 메타를 먹어도 될까요? 자,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경우에는요, 메타를 드시면 안 됩니다.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싶은 이거를 먹고 있는 경우에는 메타는 드시면 안 되고요. 이건 안 되고요. 자, 이런 경우 이식 같은 거 있을 경우에는 유스하고 라이프팩 두 가지 종류만 요 두 가지만 드세요. 딴 거 드시지 말고 유스하고 라이프팩. 크론병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론병은 자가 면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가 면역에는 공통적으로 코티트롤, 그다음에 유스, G3, 메타 이렇게 드십니다. 강아지 먹여도 될까요? 예, 먹여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심장 이식 수술하신 분 똑같아요. 심장 이식 수술하신 분도 또 똑같이 이식 환자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유스하고 라이팩 정도만 드시게 하셔야 돼요.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역이 올라가는 이 이식 환자가 절대 금지하는 게 있어요. 절대 금지가 뭐냐면 엘로프리, 레이시맥스, 티그린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일 있어도 드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B형 간염 보균자가 먹어도 되나요? 예, 먹어도 됩니다. B형 간염 보균자 드셔도 됩니다. B형 간염은 제가 이거는 좀 주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걸 드세요라고 얘기 안 드립니다. 그거는 제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 들으시고 보균자 이 메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청소년 크론병 메타 같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크론병 여기 적었죠. 요거 이대로 드시면 됩니다. 류마티스로서 면역 억제제 먹고 있는 똑같습니다. 이거 아까 똑같아요. 크론병, 뭐 루푸스, 모든 자가 면역 공통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크론병뿐이 아니라 루푸스, 뭐 자가 면역, 류마티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섬 근육통은 좀 다르죠. 요 콜레스틴, 유스 또는 마리노메가, 그다음 오버드라이브, G3 이렇게 드시든지 라이프팩 드시든지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임산부 괜찮습니다. 드셔도요. 임산부 드셔도 됩니다. 신장에 문제 있는 분들이요. 신장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데 신장 기능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제품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품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역효과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콜레스테인, 유스 또는 마린오메가, G3 이렇게 드십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라이프팩을 얘기 안 하고 G3를 얘기하나 궁금한 분이 계실 텐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제품 강의나 이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는 G3는요. 절대로 주스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주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G3 주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G3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액상 종합 영양제라고 얘기하세요. 절대로 주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스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무슨 뭐 논이 주스 같은 허접한 거하고 자꾸 비교가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액상 종합 영양제입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라이프팩처럼. 플러스 질병 치료에 필요한 특수 영양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다른 점입니다. 라이프팩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만 들어있고요. 근데 그게 인간의 필요한 양만큼이 딱 알맞게 밸런스가 딱 맞춰서 들어가 있는 게 라이프팩이고요. G3는 액상종합 영양제인데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서 질병 치료에 필요한 특수한 영양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질병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G3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상세한 거는 저기 제 강의 들으세요. 자, 갑상선 저하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가 면역 증상 있잖아요. 자가 면역 증상에 의한 게 하시모토병이고요. 그냥 일반 갑상선 저하도 있어요. 이게 틀립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까 자가 면역 증상 여기 있잖아요. 코티트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스, G3, 그 다음에 메타 이렇게 드시고요. 자, 일반은 뭐냐면 R2, 라이프팩, 콜레스틴, 마리노메가 또는 유스 이렇게 드십니다. 틀립니다. 두 개가요. 자, 자가 면역 증상에 의한 하시모토병은 이렇게 먹고요. 일반 그냥 갑상선전 이렇게 먹습니다. 다릅니다. 이거는요. 간 수치 높은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간 수치가 높은 원인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자세한 거는 뭐 제 건강하게 들으시고요. 일단은 이런 분들은 G3하고 리버, G3하고 리버만 권해드리세요. 자, 메니에르로 청력이 손상돼. 그건 뭐로 청력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 메니에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기 귀의 그 감각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공격해갖고 이미 손상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상이 일어난 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처럼 콜레스테인, 여기 있잖아요. 아니, 저 콜레스테인이 아니라 코티트롤. 아까도 또 콜레스테인을 쓴 건 아니겠지. 코티트롤 맞게 썼죠. 코티트롤, 유스, G3, 메타. 이걸 꾸준히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뭐 운이 좋으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면 운이 좋으면 회복될 수도 있죠. 근데 얼마만큼 손상이 되고 어디까지 돼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건 뭐 의사가 아니고 제가 직접 진단해 본 게 아니니까. 뇌전증이에요. 뇌전증도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그냥 급격하게 흘러서 생기는 게 뇌전증이거든요. 이거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예요. 자, 이건 뉴스 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 그다음 G3, 그다음 리버, 티그린 이렇게 먹습니다. 코티트롤, 코티트롤 이렇게 먹습니다. 위암 수술하고 항암 중이신데, 자, 항암 중인 분들은요, 이거 뭐 하여간 암에는 무조건 티그린, 네시맥스, G3입니다. 모든 암 공통이고요. 병원 치료에 관계없이 무조건 먹습니다. 예. 가루로 먹이게 되면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캡슐을 까면은 이건 효과가 저하됩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해요? 안 먹는 것보다 낫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뇌전증 얘기 드렸고요. 여기 뇌전증 설명 드렸고요. 뇌전증 설명 드렸고요. 황반변성이요. 자, 황반변성에는 G3, 메타, 아이케어, 그 다음에 콜레스틴.
또는 유스 드셔도 됩니다. 유스.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황반변성. 공황장애. 자, 이건 라이프팩. 그다음에 콜레스틴. 콜레스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코티트롤입니다. R2 유스 드십니다. 메타 드셔도 여기 메타 같이 들어가면 돼요. 메타. 근데 요 라이팩이 요새 없으면 G3 드셔도 돼요. G3. 몇 살부터 먹어도 되나요? 1살 넘어가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뭐 1살에서 4살까지는 뭐 한 알, 5살에서 10살까지는 2알, 성인은 3알. 고양이는 조금 다르겠네요. 고양이는 글쎄요. 고양이가 먹어도 되는지 확실치가 않네요. 고양이는 잡집성으로 아직 완전히 안 바뀐 동물이 돼갖고 고양이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맹동규님한테. 그 다음에 통풍. 자, 통풍은요. 퓨린 성분이 있는 성분, 퓨린 성분이 많은 음식 삼가해야 되고요. 자, 이런 것도 다 그 건강 강의 때 얘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뭐야 그 건강 강의 들으세요. 그다음 콜레스테인, 유스나 또는 마리노메가. 잠깐만요. 그 다음에 G3, 그리고 이제 오버드라이버. 자,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메타 드셔도 뭐 메타 같이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황반변성 말씀드렸고요. 신장 투석하시는 분한테는 그 가급적이면 제품 권하지 마세요. 신장 투석하시는 분은 권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자, 신장 요거, 신장 요거요. 자,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은 요거 투석하는 분한테 저는 가급적이면은 제품 권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면 콜레스틴, 마리노메가, G3 요 3가지 정도. 아무나 애지락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김민영님. 아무나 애지락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강의 좀 들으세요. 여기서 강의를 여러분한테 이런 거 강의할 수가 없죠. 지금 시간이 뭐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밤 식사해도 안 되고 이제 강의를 드셔야 되는데 암이라는 그렇게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암은 자살 유전자 P51이라든지 53 유전자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L21 유전자가 망가진 거고요. 이게 이제 위치기억 유전자인데, 자 이렇게 갖고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자기 세포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안 죽고 세포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암이에요. 이게 우리가 종양이라고 그러죠. 종양. 근데 이제 얘가 T세포가 여기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암세포 여기다 T세포가 여기다 사이토카인을 묻히면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T세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중간에. T세포가 사이토카인 묻히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건 T세포 면역을 올려줘야 되고요. 이걸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NK세포 면역. 이걸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암이, 이렇게 되면 이제 종양인데, 악성 종양이 되면은, 이 T세포가 자기한테 사이토카인을 묻히지 못하게 티녹스를 분비합니다. 그러면 종양 중에서 티녹스를 분비하는 걸 우리가 악성 종양이라고 그래요. 그럼 T세포가 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제시켜줘야 돼요. 이 두 가지 기전으로 그 암을 개선하는 거예요. T세포나 NK세포 면역 올려주고 악성 종양의 티녹스 분비를 억제시켜주고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겁니다. 이거예요. 상세한 거는 이제 저기하고 애지락하고 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섬유근통도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섬유근통 설명드렸는데 왜 자꾸 반복해서 나오지? 이상하네. 자, 섬유근육통 여기 나왔죠. 섬유근육통. 혈관이 많이 막힌 분은 먹어도 되죠. 예, 혈관 막힌 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자, 모든 심혈관계 질환은 뭐 종류에 따라서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뭐 먹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처음에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콜레스테린 기본적인 게 마린 오메가 또는 유스, G3, 그다음에 파이버넷, 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알토도 도움이 되는데 뭐 이런 거는 뭐 고혈압인 사람은 또 먹으면 안 되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이런 정도 뭐 췌장이 안 좋으신 분 유스하지 말라는 메타 뭐죠? 그러니까 유스랑 메타 둘 다 괜찮겠죠. 자, 췌장이 안 좋으면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거든요. 유스는 공복혈당을 상승시켜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간 기능이 좋아져서 그래요. 자, 왜 간 기능이 개선되면 공복혈당이 올라가냐? 이거는 제 강의 들으세요. 그래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췌장 기능이 나쁜 사람이 혈당이 상승하는데 유스를 먹고 공복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건데 본인이 먹었는데 뭐 공복혈당도 별로 상승 안 되고 괜찮다. 그럼 드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메타도 드셔도 됩니다. 신민주님 왜 계속 올리죠? 황반변성 제가 설명 다 드렸는데 그래서 몇 번 똑같은 게 계속 올라오는 건가? 똑같은 분이 올리는 건가? 신민주님 제가 설명 드렸어요. 근데 왜 계속 올려요? 네? 황반변성 설명 드렸는데 왜 계속 올리시죠? 여기 있잖아요. 황반변성.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왜 계속 올리죠? 제가 설명 드렸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데 설명하는 거 들으세요. 지금 설명 남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갑상선 기능저 여기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요. 여기 갑상선 기능저 말씀드렸고요. 사구체 신념이요. 자, 이게 이제 신장은 이게 사구체가 있고 그다음 신호가 있어요. 근데 이 사구체가 보통 지방으로 많이 막힙니다. 이것도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이 모세혈관이거든요. 여기가 모세혈관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 모세혈관이 지방으로 막힌 상태에서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그러면 저기 그 사구체 신경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콜레스테인, 마린 오메가, G3, 엘로프린 이렇게 네 가지 드시고요. 물 섭취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세요. 섬유근통 왜 자꾸 말씀하시지? 왜 안 들리시나? 가만 있어봐. 섬유근통 제가 설명드렸는데 안 들리셨나? 왜 그러지? 여기 있잖아요.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요. 네? 설명드렸습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먹는데 근데 그거 메타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심혈관계 질환은 이 메타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메타 드시면서 이런 걸 같이 드셔야 효과가 더 좋아요. 파킨슨이요. 파킨슨에는 유스, R2, 라이프팩 드십니다. 리버 같이 먹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리버 대신에 여기 리버 아주 메타로 하죠. 메타. 메타 이렇게 드세요. 제가 저기 홍엽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암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암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암 공통이고 병원 치료 관계없이 무조건 당장 복용하라 그랬잖아요. 당장 복용.
근데 여기도 플러스 메타를 드신다. 괜찮습니다. 메타 먹어도요. 이거는 플러스 메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 드셔야 돼요. 티그린 레시맥스 G3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자, 당뇨에는 5번에 R2, 라이프팩, 콜레스틴, 마리노메가, 메타 이렇게 드십니다. 이렇게 드십니다. 당뇨에는. 자, 여기 G3는 드시면 안 돼요. G3, 유스, 리버는 삼가할 것. 당뇨. 자, 신장 이식자는 TR 못하나 해도 됩니다. 상태 신장 이식자는 신장 지금 상태에 따라서 상태가 양호하면은 그러면 TR 해도 됩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 신장 기능이 얼마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신장 기능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투석은요. 투석 얘기 드렸습니다. 자, 여기 투석 가급적 제품 권하지 말 것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꼭 먹겠다 그러면 콜레스틴 유스나 마리노메가 G3 이렇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강직성 척추염은요. 콜레스틴, 유스, 엘로프리, G3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메타 뭐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폐섬유화는 그 코로나 후 폐섬유화된 분은요. 회복 불능입니다. 이 섬유화된 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단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R2, 레이시, G3 이걸 드세요. 회복 이건 섬유화된 건 회복 안 됩니다. 신민주님 제 말 안 들리세요? 습성 황반변성 말씀드렸어요. 황반변성 왜 계속 올리세요? 신민주님 저 말씀해 보세요. 신민주님 뭐가 지금 불만이신 거지? 저 마이크 키고 얘기해 보세요. 신민주님. 신민주님 뭐가 지금 네. 뭐가 아니 예, 예. 아까 전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올린 건데 이게 한참 늦게 올라가나 봐요. 답변 다 계속-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자, 신장 기능이 문제 있는데 당뇨약 먹고 있는데 메탄을 들어가도 될까요? 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신장 기능 이게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통풍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자 이거 설명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왜 통풍이 신장 기능과 관계 있느냐? 이 통풍은요 신장 기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퓨린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 중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통풍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신장 기능이 이게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이 왜 막히느냐? 지방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도 지방이 많아서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통풍하고 당뇨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에서 원인이 오는 겁니다. 상세한 거는 이제 제 건강하게 들으세요. 마리노메가, 그 다음에 라이프팩, 아니 라이프팩이 아니에요. 지금 G3, 지금 통풍에서 또 저 가서 당뇨까지 있으면 G3도 못 먹지. 자, 콜레스틴 마리노메가, 야 이분 뭐 먹어야 되냐? 라이프팩을 할 수 없이 먹어야 되겠네. 라이프팩, 메타 이렇게 드세요. 파킨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파킨슨 말씀드렸고요. 혈액암 전 단계 말씀드렸어요. 모두남 공통 말씀드렸습니다. 모두남 이렇게 공통 말씀드렸고요. 면역 억제제 먹고 있으면 메탈 먹으면 안 된다 하셨는데 류마티스나 자가면역제는 면역 억제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도 코티베스터라는 점. 자, 이식한 경우하고 자가 면역은 달라요. 예? 자, 이식한 경우에는 이 여기 들어가는 기관이 있잖아요. 이 기관이 다른 사람 거잖아요. 남의 것이잖아요. 남의 것. 그래서 이거 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부 반응이. 이건 내 거 아니야고서 지금 자꾸 저에서 심장 이식 받은 사람 그 이식을 내 게 아니니까 자꾸 거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 반응을 억제시키는 게 이제 면역 억제제를 줘갖고 억제제로 면역을 이걸 거부 반응을 이걸 감소시키는 거고요. 거부 반응을 감소시키는 거고 자가 면역은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건 남의 거예요. 남의 거. 남의 거를 공격하는 거 이거 정상입니다. 정상. 내 게 아니고 남의 게 들어온 거를 공격하는 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면역 억제 주는 거고요. 이거는 내 거야, 내 거. 내 건데 공격하는 거예요, 내 거. 이거는 비정상이죠. 얘는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고 이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에요. 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아까 조절 T세포, 조절 T세포를 갖고 이 비정상인 면역을 정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가 면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달라요. 이식할 것서 면역 억제제 먹는 거하고 자가 면역에서 면역 억제제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병원에서는 똑같이 취급하지만은 똑같이 병원에서 면역 억제제를 주지만은 이 자가 면역 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얘는 남의 걸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건 자기 걸 공격하지 못하도록 똑같이 면역 억제제를 주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고 이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으로 바꿀 수가 있죠. 정상으로 바꾸면 이거 필요 없고 이거 자가 면역도 없어지죠. 이럴 때는 메타가 되죠. 이럴 때는 메타가 되죠. 근데 이때는 메타가 아니죠. 정상적인 거죠. 정상 반응이잖아요. 정상적인 반응에 메타 먹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심해지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되죠. 여기는 메타가 안 되고 여기는 이식했을 때는 메타를 먹으면 안 되고 자가 면역은 메타가 돼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서 신부전증 이게 지금 이거 밤새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올 건가? 콜레스틴. 네, 저희 이 질문 마지막으로 강의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가 네. G3, 엘로프리 이렇게 되세요.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뭐 다 제가 일일이 다 이제 보니까 뭐 비슷해요. 비슷해.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하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거의 대부분 밑에 나온 뭐 질문들 쭉 보니까 뭐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불만족스러운 거는 제 강의 들으세요. 제가 운영하는 질의응답방에 다 들어와 계시죠? 제가 진행하고 있는 파마넥스 질의응답방에다 여러분이 질문하면 제가 답변 드리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방에 와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있는 때 그 포스터를 그딱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포스터 보시고 강의를 들으셔야지 이렇게 단답식으로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원인과 이유, 그다음에 왜 파마넥스 이렇게 설계하는지 이걸 알고 하셔야지 그냥 이게 단답식으로 가르쳐 드리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자,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만족스럽게 답변 못 해드리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